며칠 전에 책을 읽다 보니 참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세상에 꽃 한 송이로 고명을 얹어놓고 먼 하늘 바라보며 널 기다리고 있다. 이런 글이었는데요. 여기서 꽃 한 송이로 고명을 얹어놓다, 이 표현이 내 마음을 흔들었더랬습니다. 고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국수나 이런 걸 만들 때 그릇에 담아서 거기 위에 빨간 고추나 파란 고추 이렇게 예쁘게 올려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꽃 한 송이로 고명을 얹어 놓다, 이 표현이 참 신선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 한 송이는 글을 쓴 이의 마음일 것이고 그리움일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의 덩어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듯 글 한 구절, 문장 하나가 가지는 힘이 참으로 무한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를 이렇게 아름답게 순수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퉁명스럽게 일상에 젖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곤 하지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참 말을 예쁘게 하시네요.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듣기 좋게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주고 표현해주니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도 말을 할 때 무척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요. 은근히 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나 하는 기분 좋은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게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고 나도 덩달아 즐겁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장윤정입니다. 애가 타. 이대로 나를 바라봐 눈으로 나를 안아줘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먼저 앓는 말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바라만 봐도 애가 타 맘이 너무 아파서 애가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느껴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애가 타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깨워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애가 타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시를 읽으며 감상해 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는 정말로 시의 맛이 다양합니다. 쓰는 사람들의 각각의 색깔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만큼 어려운 시를 쓰는가 하면 또 다른 시인은 간결하며 읽기 편한 시를 쓰기도 합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해밀이라는 시 동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12번째 동인지를 발간하였는데요. 여기 동인으로 참여하시는 시인님들의 면면이 시인들 세계에서는 이름 좀 알려진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봉직, 박향숙, 손혁건, 오영란, 옥빈, 이영주, 조성순, 김태환 이렇게 8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적은 인원이지만 아주 알뜰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문학단체입니다. 해밀 12집에는 동인들 시만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초대 시인들의 시와 리뷰라는 코너에는 회원들의 다른 시인의 시를 평론한 것을 함께 싣고 있어서 읽을 거리가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회원들의 시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시는 손혁건 시인의 마음 뒤지기라는 시와 봄을 위한 반란, 술자리 이렇게 3편의 시를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손혁건 시인은 대전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이제 해밀에서 이렇게 동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먼저 마음 뒤지기라는 시 한번 읽어볼까요? 손혁건 시인의 시는 비교적 좀 길게 쓴 그런 시들이 되겠습니다. 마음 뒤지기, 손혁건. 오래 지난 서랍을 정리했다. 즐겨 썼던 만년필이 숨어있다. 반가움보다 한동안 찾았던 속상함에 뚜껑을 확 열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심통이 생겨 툭 던졌는데 하얀 연기가 오르더니 서랍 속에 대학 시절 아내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만경강하고 칠면초 군락지에 화려한 미소를 머금고 앉아있다. 노을 지는 허공으로는 삐뚤삐뚤한 글씨들이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다. 몇 장의 종이를 버렸는지 기억이 없지만 장모님께 들은 악필 소리가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다. 교제는 반대하지 않으셨다. 물에 담가 세척하니 오히려 뚜껑이 헐겁다. 시간이 지날수록 헐거워진 것들은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을 올바르게 끼워 맞추는 레고의 블록 같은 것이다. 단순한 익숙함을 뛰어넘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완성되는 완벽의 익숙함이 헐거움이다. 서랍 속 프로포즈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잃은 채 마냥 널브러져 있다. 서랍 안에 나를 잊지 못하는 또 다른 잊힌 존재들은 아직도 그대로의 이름이 남아있는 걸까? 너무나 익숙하지만 가끔은 아내의 마음도 뒤적뒤적 뒤적여 한 번은 꼭꼭 맞춰 놓아야 할 일이다. 악필은 어느 정도 교정되었다. 네, 그렇죠. 살면서 이렇게 가끔 마음을 뒤져보고 또 그 속에 담겨있는 사연도 이렇게 들춰보는 시간 참 좋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손혁건 시인의 연애 시절 얘기네요. 서랍을 뒤지다가 발견했던 그런 오랜 추억들,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문득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참 까맣게 잊어졌던 추억의 단상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낼 때 그 잔잔한 희열 같은 것들 느낌이 참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봄을 위한 반란 읽어봅니다. 봄을 위한 반란 손혁건. 한때 눈물 같던 꽃 목련이 봄을 잔인하게 죽이고 말았다. 사방으로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 강이 되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다른 꽃들은 웃지 않기로 했으며 벌과 나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혼주의와 함께 검정 단색종을 선언했다. 여린 잎들은 상상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태양을 부정하고 달을 숭배하기로 했다. 연두빛에서의 진화는 더 이상 초록이 아니다. 멸망한 제국 화렵수의 유물은 먼 훗날 침엽수의 박물관에서나 노순트 설명으로 들어야 한다. 손뭉치 같은 눈발과 얼음 알갱이들의 사악한 조문 행렬을 보고야 알 수 있었다. 목련은 시인의 상상력도 어쩌지 못한 4월 들판에 펼친 봄의 처절한 장막이었다. 봄을 위한 반란. 목련이 피었다가 지는 모습을 상상했을까요? 조금은 좀 어둡고 회색빛 담겨있는 그런 표현입니다마는 연두빛 모양에서 진화하는 그런 초록의 모습이 더 이상 초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도 좀 새겨들을 만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읽어보시는 술자리라는 시 한번 읽어볼까요? 술자리. 어떤 시일까요? 술자리 손혁건. 아침에 본 오늘의 운세는 별처럼 반짝이는 하루라 했다.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반짝일지 궁금했다. 요즘 밥벌이는 낮에 깔린 해무 같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헐렁한 지갑이 툭 떨어진 태양을 먹어 치운다. 별자리들이 제자리를 잡고 눕는다. 12개를 헤아리다 보면 13번째 별자리도 얼기설기 모양을 맞춘다. 어둠을 먹는 바다, 바다를 먹는 술병, 술병을 먹는 별, 별을 먹는 나. 몸속에서 별들이 꽃을 피우면 나는 투명해지기 위해 물구나무를 선다. 네, 이 작품은 달의 잔상에 수록되었으나 퇴고를 거쳐서 재수록한다고 이렇게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술자리라는 게 그렇죠. 참 오고 가는 술잔 속에 쌓이는 정도 있고 또 흩어지는 갈등도 있습니다. 자,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자, 우리 손혁건 시인의 시작 노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트라는 것은 이런 시를 쓰게 된 그런 동기 또는 시인의 마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글이죠. 시작 노트. 혼자 있기 싫은 곳, 벗어나고 싶은 곳, 돌아오고 싶은 곳, 기다려주는 곳, 집이다. 늘 그런 시를 꿈꾼다.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비록 3편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마음 뒤지기, 봄을 위한 반란, 술자리, 내용은 조금 좀 어렵고 길게 느껴집니다마는 그래도 의미는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진시몬입니다. 아슬아슬. 사랑하다 헤어지면 남이 되는 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오늘 한 번 더 느껴본 그 기분은 예나 지금이나 좋지 않네. 다른 사람 찾기에도 지쳐버린 나, 세월이란 이런 것인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바람 같은 내 인생아.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무슨 눈물 친구야 보고 싶다 술잔이 또 비었다 언제나 외로운 인생아 살아가 아슬아슬 아슬아슬 아슬아슬한 인생아 뛰고 뛰어봐도 제자리란다 시작할 때 그 자리구나 변함없다 변함없다 변한 게 없다 난 돈도 없고 변한 게 없다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무슨 눈물 친구야 보고 싶다 술잔이 또 비었다 영남아 승철아 윤정아 보고 싶다 아슬아슬 아슬아슬 아슬아슬한 인생아 아슬아슬 아슬아슬 아슬아슬한 인생아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해밀이라는 시 동인들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박향숙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문이라는 시입니다. 문, 박향숙. 보이지 않는 너와 보이는 나 사이엔 사라져버린 닫힘과 열림의 문이 있을 뿐 넘치는 슬픔은 없다. 손이 닿지 않는 문, 만지고 싶은 마음 있을 뿐 세상을 썼던 이야기 다시 잊지 못해도 두드려본다. 너의 문. 문이 주는 의미, 열고 닫힘이 있을 뿐인 문이지만 저쪽과 이쪽의 그런 차이, 저 사람과 나의 이런 차이, 그런 것들이 은근히 느껴집니다. 이어서 잠에서 깨어나 읽어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박향숙. 꿈을 꾸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를 읽는 기분으로 끄적이는 마음을 만들고 어제에 관한 것이 섞이지 않도록 드문드문 흐르는 구름 끼워 넣었다. 너는 아직 잠들어 있는 이야기 상자. 너의 뒤에서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2장 같은 한 장의 두께로 푸른 순간 검은 예감에 닿는다. 생생한 떨림의 하얀 달무리. 부드럽게 번질 때까지 장밋빛 상처 마를 때까지 너의 이야기는 아직 열지 못한 상자. 푸른 순간 검은 예감이라고 하는 그 말은 게오르크 투라클 시집의 제목이라고 하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 봅니다. 검은 숲이라고 하는 시 한번 볼까요? 검은 숲, 박향숙. 그곳은 불타오르고 이곳은 비가 내리고 그곳은 보이지 않아 이곳엔 젖은 걱정들. 산불이 거세다 바람에 타오른다.
뒤틀린 씨야 살라 자욱한 소리의 자국들, 그 흘린 시간 지나 어두운 빛의 여운, 타닥타닥 숲에서 울다가 눈을 감아본다. 생각을 밀어낸다. 거센 바람 잔잔한데 너의 전화는 없다. 우리 사이 진화도 없다. 자, 이어서 다음 시 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네요. 모르는 사람, 박향숙. 꿈을 꾸었다. 풍차가 있는 넓은 초원에 둥글고 하얀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흐른다. 그 속에 언니가 있었다. 우연히 나를 알아본 언니. 환한 웃음으로 반가워했으나 머리카락 바람 따라가자 이마에 구름 짙어지더니 가만히 문득 입술을 깊게 닫고 서서히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등 돌려 숲에 닿았다. 진흙 속 내 소리 없는 발자국은 뜻 깊고 또렷해 어둡고 습한 그늘 만들고 감은 눈 속에서 언니의 마른 발음이 사각인다. 언니를 헤아릴 수 없듯 나를 헤아릴 수 없어 꿈 밖에서도 자꾸만 숲을 헤매고 있다. 반가웠는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니까 모르는 사람으로 느껴졌나 봐요. 이런 시들은 읽을 때 의미를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별다른 느낌이나 감상평 없이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시라는 것은 이렇게 제목과 내용이 조금 좀 상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무슨 뜻인가 한참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들은 읽으면서 한참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언뜻 무슨 일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 그걸 섣불리 넘겨짚어서 이야기하기도 조심스러운 그런 시들이었습니다. 또 다음 시 한번 읽어봅니다. 환생이라는 시입니다. 환생, 박향숙. 너는 오래전에 죽었다. 잠이 들어야 들리는 너의 또각또각 발소리. 귓가에 조용히 엎드린다. 얇은 숨소리, 한숨소리. 너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중얼거리며 안도의 꿈속에서 실실 미소 쪼갠다. 꼬리가 흔들리는 쪽으로 손을 뻗는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외로운 나날입니다. 외로운 나날, 박향숙. 봄은 봄이었고 여름은 여름이었는데 가을은 사라져가고 겨울은 들쑥날쑥. 매일매일 처음 마음이라 기대는 지구 몸부림에 기우뚱 기우뚱 출렁출렁. 난간이 없어 난감한 후회의 끝. 멈추고 싶은 하루, 거두고 싶은 시간. 외로운 나날이라는 그런 의미로 쓴 시였습니다. 굉장히 사유의 폭이 넓어서 가늠하기가 조금 좀 어렵긴 하지만 외로운 날을 보낼 때의 느낌을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는 시는 그의 안부입니다. 그의 안부, 박향숙. 갑작스러운 비보를 들었을 때 믿지 않았다. 거짓인 것만 같았다. 의사의 오진이고 다시 그가 번쩍 눈을 뜰 거라 여겼다. 자꾸만 생각했다. 자꾸만 떠올렸다. 곧 깨어날 거라고. 어둠에서 빛을 향한 세찬 두드림이 있을 거라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지금도 무수한 생각들 푸른 곳 그만의 풍경 그리며 가끔은 나도 보고 있을 거라고 눈 꼭 감고 생각한다. 그의 안부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보를 들어서 누군가와 이렇게 이승과 저승으로 나누어지는 순간 문득 그런 장면이 떠올려집니다.
그렇게 갑자기 비보를 듣고 나서 헤어짐이 있었다고 하면 참 머릿속에 잔상이 오래가고요. 잊어버리지가 않죠.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게 사람입니다. 자, 한 편의 시 더 볼까요? 사는 동안 우리는 이라는 시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박향숙. 좀 더 가까워야 했다. 더 만나고 더 친밀하게 웃어야 했다. 얼굴 붉어질 때까지 잔도 기울여야 했다. 우리는 그래야 했는데 건너 핏줄 아닌 인연 없으니 그대여 나의 꾸덕꾸덕한 마음에 꽃잎보다 진한 초록의 느낌 토해다오. 어떻게 그대의 다정한 속내 붉은 생각 다 접겠는가. 대낮보다 밝은 그대여 사는 내내 우리는 연잎 위 화사한 연꽃이길. 사는 동안 그렇게 살자는 그런 희망, 그런 약속 아닐까요? 자,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자, 시작 노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향숙 시인의 시작 노트입니다. 되뇌지 마라 가는 생 늙어가고 사가가는 시간 부르지 마라. 아프지 않니 돌고 돈다. 되뇌지 마라 내 가슴 내 마음 우우 쓰라리니 울울울 울컥하니 내버려 둬라. 무한한 아련함으로. 이렇게 시작 노트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가슴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런 외로움, 그런 그리움, 그런 괴로움들이 느껴지는 시들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허각이 부릅니다. 언제나.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난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네 생각이 나. 환한 미소로 시작하고 지친 하루 끝에서 또 네 생각에 나. 누구보다도 난 행복한 사람. 이제 슬프지 않아 다시 울지도 않아.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난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 네가 눈물 흘려도 멈춰줄 순 없지만 너의 곁에서 함께 울어줄게. 이제 아프지 말자 다시 울지도 말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난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 천 번을 넘어져도 또다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비바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소개시켜드리시는 옥빈 시인의 시입니다. 먼저 노동의 서정성을 읽어봅니다. 노동의 서정성, 작은 제목으로 소나기라고 되어 있네요. 노동의 서정성, 옥빈. 공사 현장 울타리 옆으로 개망초꽃 환하다. 후두둑 바쁜 발걸음이 비설거지 마중이다. 공사장에 도착한 걸음마다 흙꽃이 활짝 피었다진다. 빗소리가 검붉은 얼굴들을 위로하는 한낮, 왁자지껄한 우울들이 쏟아진다. 고백을 다 못하고 그는 곧 소리도 없이 떠날 것이다. 붙잡아둘 여력이 없다. 짧은 방문은 늘 쓸쓸한 여운을 남긴다. 담배를 피우던 소문들이 여백을 지우며 흩어지는 한때. 노동의 서정성. 노동자들, 근로자들, 이렇게 밖에서 건설하는 이런 노동자들, 소나기 오고 비 오는 날이면 좀 쉬는 날이죠. 그런 분위기가 은근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어서 볼 시는 회식이라는 시입니다. 회식, 옥빈. 긴급한 일에 밀리고 치여 혼 빠진 날. 삐거덕거리는 공장 문을 닫고 바쁘게 버텨낸 하루가 죽을 맛이라서 심폐소생하자고 온 장어구이집. 우리의 유대감을 위하여 석쇠에 달라붙어 지글거리는 두툼한 장어는 깻잎에 쌓이고 상추에 숨겨져 칼칼했던 목구멍에 기름칠을 한다. 장어 꼬리에 보낸 눈길 그렇듯 꿈은 대부분 상심을 동반한다. 넓은 홀의 손님들 대부분은 서로에게 돈독하자고 마주 앉았을 것이다. 그러나 장어보다 술잔이 앞서고 혀꼬인 말들은 미래지향적이나 기억도 없는 다짐들로 채워졌다 비워지곤 한다. 우리가 뱉어낸 말에 소란스러웠을 숫불은 침묵을 지킬 것이다.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던 오늘의 노동을 장어꼬리에 맡긴 저녁, 만성피로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다. 지금도 많이 그렇겠지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 회식이 참 잦았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매일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퇴근길에 뭉쳐서 술 한잔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갔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요즘엔 이런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요. MZ세대들 때문에. 느낌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정림동 즉석두부 사장님이라는 시입니다. 정림동 즉석두부 사장님, 옥빈. 콩은 밤새도록 뜬 눈으로 울었다. 눈물이 묵었던 방의 온도를 데우던 콩은 자꾸 내려앉는 눈꺼풀이 야속했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며 불린 꿈은 늘 곱고 부드러웠다. 맷돌은 콩을 위해 밀도 있는 기술을 갈고 닦았다. 특히 콩의 교집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믿음에서 실망이 싹트지만 콩은 시간을 엄소하며 자신을 다스렸다. 청결은 숙명이었고 고객의 잦은 발걸음을 위한 여정이었다. 두부는 딱딱한 콩의 심장이다. 정림동 두부가게 사장님의 마음을 닮았다. 톡톡 튀는 사람들이 정림동에 살고 있다. 두부를 먹으며 단단히 여문 그를 본다. 정림동에, 대전시 정림동에 이런 즉석두부 가게가 있나 봐요. 거기에 사장님이 참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두부를 삶고 갈아서 이렇게 식사로 내놓는 그런 모습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참 느껴집니다. 콩의 교집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봐도 즉석두부 사장님의 그런 성실함을 알겠네요.
자, 여기서 잠시 시작 노트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옥빈 시인님의 시작 노트예요. 여러 기능이 모여 작동하는 기계는 정직하다. 나는 기계만큼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 일이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 나는 정직한 기계와 공구, 연장들과 함께 노동력을 발휘하며 정직해지고 있다. 이 시작 노트만 봐서 옥빈 시인님은 어떤 그 기술직 노동 그런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시인님 같이 느껴집니다. 자, 이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기름때라고 하는 시입니다. 기름때. 옥빈.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공고 실습장 건물에 큼직하게 붙어있던 문장처럼 흘러와 사리분명한 기계의 진심을 배우며 기름밥 먹고 살아왔네. 새까매진 기름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에게 정직한 부품들은 서로 기대어 짝을 이루고 받쳐주고 잡아주며 움직일 때 사이사이 기름을 벗삼아 의지했네. 면장갑에 스며든 기름때가 손까지 물들인 저녁이면 손톱에 기록된 바코드 같은 흔적들을 머리카락을 수세미 삼아 씻었네. 잘 지워지지 않는 손톱에 낀 때가 이제는 부끄러울 것도 자랑스러울 것도 없네. 기름때를 닦아야 할 이유는 선명하지만 면장갑과 함께 맞섰던 평생을 동고동락한 동지였네. 그랬죠. 저도 한때는 이 기름때 때문에 손이 이렇게 이런 모습일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참 많은 기계들을 제가 만지고 다루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수리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노동에게 옥빈.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9월입니다. 한낮에 내린 소낙비가 당신의 소식을 물어왔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소식에 마음 다치셨을 당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겠지요. 그 무엇을 위해 선택하였듯 당신과의 인연이 열정으로 머문 곳, 거푸집을 세우고 철근을 자르고 용접 불꽃이 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일터에서 당신과의 오랜 동거는 안전을 담보로 한 믿음이었지요. 오늘은 손가락 끝이 잘려 접합수술을 마친 양씨의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잘린 쪽을 살리기 위한 치료가 기계를 고치는 일처럼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라는 원망이 들리시는지요. 당신을 만나는 날마다 조심을 데려가지만 아찔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내일은 기약되는지 안심할 수 없는 당신입니다. 네, 노동을 하다 보면 이런 사건, 사고, 다침과 이런 작은 그런 상처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네요. 자, 한 편 더 보겠습니다. 기계를 수리하며 옥빈. 공구함을 열어보면 안다. 우리의 다쳤던 마음을 열듯 드라이버, 렌치, 스패너들이 풀고 조이고 맞추며 상처를 어루만진다는 것을. 별것 없는 작은 연장들이 옹기종기 한 집에 모여 각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지 마음을 쳐다본 사람은 안다. 기계를 고치는 일이 왜 사람을 위한 일인지 작동 소리로 기계의 안부를 듣고 답답한 문제를 풀어내며 뻥 뚫릴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을 공구함을 정리하다 보면 안다. 공구함을 정리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는 공구함, 아니면 또 어수선하게 정리되지 않은 공구함. 그것을 볼 때 이런 차이점들이 느껴질 겁니다. 기계의 안부를 거기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명웅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듣고 오겠습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친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오영란 시인의 시를 읽어봅니다. 쑥버무리. 오영란. 엄마 중앙시장 구경 왔는데 먹고 싶은 거 없어? 떡 사갈까? 과일 사갈까? 나른한 기다림에 구름도 허기진 시간. 전화와 함께 쑥버무리 사진 먼저 온다. 겨우내 몸살 앓던 땅 쑥dum을 준비하는 계절. 아득한 기억 저편에서 그리움 퍼올려주는 딸. 베란다 너머 여울지는 서쪽 하늘에 빙그레 홍조 띈 엄마 얼굴. 봄이면 쑥버무리 해놓고 골목 끝에서 기다리시던 주름 깊은 쑥의 그 맛. 어둠가에 핀 쑥 향기는 더 깊으려나. 이어서 벽시계 읽어봅니다. 벽시계. 오영란. 한 번쯤 벽에 집착해서 떠남을 꿈꾸었을지도 모를 너는 불안이었나 불면이었나. 까맣게 타버린 숫덩이처럼 고요하다가 밤이면 잠의 바다에서 솟구치는 고래의 함성, 어둠을 조각내는 소리에 벽으로부터 떼어놓는다. 달팽이관 돌다가 넘어진 기억의 그림자를 닮았다. 어린 시절 한밤중에 눈 뜨면 커다란 몸통에서 쉼없이 흔들리던
금빛 추 입을 뒤집어 쓰고 귀 막으며 외면한 복수를 이제 하려는가. 이어서 호흡하기 읽어봅니다. 호흡하기 오영란 주말 출근길 주유소로 향한다. 월화수목금 5일만 입력된 몸. 배기통은 가쁜 숨 토해내고 타이어에서는 공기 빠지는 소리 스산하다. 에너지 가득 채우고 세차를 한다. 곁눈질 하느라 지친 백미러도 쉬게 하고 기어는 중립 브레이크 절대 밟지 마세요. 온몸에 힘 빼고 자동 세차기에 나를 맡긴다. 당신의 세상 속에서도 중립 지키기 어려워 숨찰 때 잠시 내려놓고 바람결에 맡겨보라. 아지랑이 황홀한 계절 기다리면서. 네, 우리 오영란 시인의 시작 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트. 책을 주로 빌려 읽던 시골 소녀의 꿈은 책방을 하는 거였다.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고 싶었다. 그리고 하나는 나도 책을 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거였다. 살아가면서 책방의 꿈은 시간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해밀이라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책 냄새를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음에 오늘도 미소 짓는다. 네, 시를 쓰고 싶고 책을 좋아했던 소녀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네, 지금까지 해밀 동인들의 시 일부를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린 오영란 시인의 시 몇 편은 다음 편에 더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고 오늘 일부 해밀 동인들의 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김양 우지 마라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